운동 열심히 해서 땀이 쭉쭉 나면 무조건 살이 빠질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땀이 많이 난다고 해서 그게 곧 지방이 빠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이 빠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강도, 잘못된 시간, 잘못된 방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땀 흘린다고 살이 빠지지 않는지, 지방을 제대로 연소하려면 어떤 강도와 시간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체지방이 잘 타는 몸으로 바뀌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땀 흘린다고 살이 빠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보통 운동만 열심히 하고 땀을 쫙 빼면 지방도 같이 빠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땀은 단순히 체온을 조절하는 수분 배출일 뿐 지방 연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은 느린 연료라서 꺼내 쓰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운동을 시작하고 최소 2-30분은 지나야 본격적으로 연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러닝머신 위에서 20분만 뛰고 땀만 흘렸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땀이 아니라 운동 강도와 시간이 지방 연소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진다고 할까요? 바로 잘못된 강도 때문입니다. 강도가 너무 높으면 탄수화물, 즉 포도당만 에너지로 쓰이고 지방은 꺼내 쓰지도 못합니다. 반대로 강도가 너무 낮으면 지방을 쓰긴 하지만 양이 너무 적어서 체중에 눈에 띄는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 바로 존투 강도가 지방 연소의 황금 구간이에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구간에서 운동을 하면 지방이 주요 연료로 사용되고 인슐린 민감도까지 개선됩니다. 쉽게 말해 그동안 포도당만 쓰던 몸이 서서히 지방을 주 연료로 쓰는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황금 구간인 존투 운동 강도를 찾는 방법은 뭘까요? 가장 보편적으로는 심박수 계산법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 220-9는 최대 심박수라는 공식이에요. 예를 들어 40세라면 최대 심박수는 180이죠. 여기서 60에서 70%를 계산하면 108에서 126박수가 존투 구간이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워치나 심박계가 많으니까 운동할 때 심박수를 확인하면서 이 범위에 들어오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큰 실수를 하는데요. 존투를 단순히 심박수 숫자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박수는 날씨, 수면, 카페인, 스트레스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계산 공식도 평균치일 뿐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각 운동 강도와 토크 테스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각 운동 강도는 0에서 10단계로 나누어 본인이 느끼는 힘든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존투는 보통 4에서 5 정도에 해당해요. 숨이 차긴 하지만 여전히 컨트롤 가능한 수준이라는 뜻이죠. 토크 테스트는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지로 구분합니다. 문장을 이어가며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에는 힘든 상태. 만약 대화조차 끊기고 숨이 턱턱 막힌다면 이미 존 3 이상입니다. 반대로 숨이 전혀 차지 않아 수다를 떨 수 있다면 존 1에 머문 거죠. 즉 심박수, 자각 운동 강도, 토크 테스트 세 가지가 동시에 일치해야 비로소 진짜 존투 강도라는 겁니다. 숫자만 믿고 뛰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구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운동 시간을 너무 짧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존투는 15분 이상 지나야 지방 대사가 본격적으로 켜지는데 20분만 뛰고 끝내면 사실상 지방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최소 30분, 가능하다면 40에서 60분 이상 유지해야 효과가 납니다. 짧게 여러 번 하는 것보다 길게 한 번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존2는 무조건 천천히 달리면 된다라는 오해도 흔합니다. 하지만 너무 느리면 아예 존 1에 머물러 효과가 없습니다. 반대로 달리다 중간에 언덕 스프린트 같은 고강도를 섞으면 대사가 다시 탄수화물 위주로 바뀌고 지방 대사 모드로 돌아오려면 20에서 30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존2는 존2답게 강한 훈련은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복 러닝 오해가 있어요. 공복에 하면 지방이 더 잘 탄다고 믿지만 오히려 빈혈 증상이나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러너분들에게 위험할 수 있죠. 가볍게 바나나, 계란 같은 에너지원은 반드시 보충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즉 존투는 느리게 뛰면 된다가 아니라 심박수, 체감, 호흡을 모두 확인하면서 일정 시간을 꾸준히 지켜야만 효과가 나는 운동입니다. 이런 실수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방은 생각만큼 타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미국 스포츠의학회는 주 3에서 5회 해당 30에서 60분, 주간 총 150에서 300분을 권장합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야 지방이 본격적으로 연소됩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두 번, 20분 가볍게 하는 정도로는 지방이 충분히 태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운동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고강도 운동이 왜 체지방 감량에는 불리할까요? 2023년 스쿠바 대학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고강도 인터벌을 한 참가자들은 체중이나 체지방률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로가 누적돼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죠. 반면에 2022년 콜로라도대 이니고 샌 밀란 교수 연구에서는 존투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이 평균 2.8에서 3.2% 체지방률 감소, 인슐린 민감도 개선,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까지 경험했습니다. 즉 고강도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지속 가능한 저중강도의 존투가 지방 감량에는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60분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30분부터 시작하시고 점차 시간을 늘려 45분, 60분까지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라는 거예요. 최소 4주 이상은 유지해야 지방 연소 시스템이 제대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4주차부터 눈에 띄는 체지방률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존투 운동 1년째 매주 3회 60분씩 하고 있는데요. 하나도 안 빠졌어요. 백날 해봐라 식단 안 하면 안 빠짐. 맞습니다. 이 말은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운동만으로는 체지방이 빠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살을 빼려면 기본적으로 식단이 필수이고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는 식욕이 조절되어야 합니다. 이 식욕 조절에 대한 방법은 제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둘 테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이겁니다. 체지방을 단기간에 빠르게 줄이려면 식단에 추가적으로 체지방 연소를 부스트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체지방 감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살을 빼려면 결국 식단과 운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식단만 하면 정체기가 오고 운동만 하면 체력이 좋아지는 대신 체지방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운동 없는 식단은 정체기, 식단 없는 운동은 건강한 돼지라는 말이 있어요. 둘 다 만나야 진짜 살 빠지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식단으로 식욕을 조절하고 존투 운동으로 지방 연소 시스템을 다시켜주는 것. 이게 빠른 체지방 감량의 핵심입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땀을 쫙 빼야 살이 빠진다고 믿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달렸지만 살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피곤하고 폭식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다 존투를 시작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숨은 덜 차고 힘도 덜 들었는데 한 달 만에 바지가 헐렁해지고 눈바디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내 몸이 체지방을 쓰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살이 안 빠지는 건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몸이 아직 지방을 꺼내 쓰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운동을 했다가 아니라 운동으로 지방을 실제로 태웠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존투 강도로 회당 30분 이상, 주 3에서 5회 4주 이상 꾸준히.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이전보다 덜 힘든데도 눈바디가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땀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지방을 태우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단은 기본이고요. 운동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식단 관리와 식욕 조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식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 뺄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실천 팁을 자주 알려드릴 예정이니 구독해두시고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